된장녀라는 말 아시죠? 예. 북한에도 된장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안보집 자식들이 다 된장녀죠. 북한에 돈이 진짜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풀어봅니다. 이슈 토크전, 오늘의 얘기 북한과 명품입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네. 우리 유 교수님 명품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는데 저 아직도 쇼윈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직도 그냥 사고 싶어서 이러고 있어요. 의례적인 경전의 말씀. 제가 보기에는 명품 입으셨네요. 이거 뒤에 상표 봐요. 이거 명품 아니거든요. 자, 오늘 방금 우리 김 부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의 명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짠에서 한번 털어보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조봉현 박사님하고 김영인 박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제가 이게 명품이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인사도 명품으로 좀 하면서 시작하죠. 북한에서는 명품이라면 예. 김정은 위원장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을 하든지 아니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렇게 하면 시작하시죠. 뭐. 안 같아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좀 어색하네, 그죠? 네. 김영인 박사님 맞습니까? 이게 북한에서 이게 맞습니까? 아니 그냥 공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공손하게. 조신하게. 좀더 명품 같으세요. 자, 근데 추웠어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게 좀 짠해요. 왜냐하면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세계 식량기구가 북한 주민들 2,300만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이 약 1,300억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쏟아부은 돈이 약 1조 3천억 원이 돼요. 10배? 10배를? 10배를. 근데 2012년 예. 한 해에 예. 북한이 김정은이가 북한의 0.1%의 그 고급 집단들을 네. 잘 이렇게 불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쏟아부었다는 게 그러면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네. 아니, 명품이잖아요. 아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가 6천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 곽 박사님 이해가 안 가요. 네. 돈이 없어서 식량 지원을 받았는데 무슨 돈으로 명품을 사요? 아니 돈이 있죠. 그거 살 돈은 있겠지. 그거 살 돈이 있죠. 북한은 있었다는 보면 얘기지. 일단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정은 때도 이게 통치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해가 돈 버는 외화 자체를 주로 이게 39호실 통해 가지고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때도 그렇고 이런 통치 자금을 가지고 선물 정치를 하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때여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6천억 정도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 때에 비해 가지고 김정은 때 넘어서 오히려 이 사치품 수입 자체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다음 2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6천억 정도면 북한 주민들의 한 4년치 식량을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이것을 결국은 금액이네요. 김정은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물 정치 목적으로 썼다. 야. 이거 뭐좀 저는 예. 북한이 돈이 진짜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없어서 굶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방금 우리 조 박사님께서 북한의 그 선물 내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9년만 하더라도 약 한 3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 정도 수입을 했는데 2012년도 이게 6천억에서 7천억 원으로 뛰었거든요. 2배가 됐어요.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예. 두 배가 궁금하네요. 뛰었어요. 아, 진짜 내용도 어떤 품목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있는지. 이게 어떤 지금 품목들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예. 지금 북한이 수입한 명품 내역인데 예. 이 작년 우리 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국감 자료로 지금 쓴 겁니다. 네. 지금 세계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있는 건데 보시면 가장 많은 수입을 차지한 게 규모면으로 전기기기, 음향, 영상 설비예요. 이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했다는데 아들도 영화를 좋아하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차량 및 부품입니다. 고급 승용차. 고급 승용차. 수입차. 그렇죠. 북한에서는 수입차죠. 수용차 없으니까 자체 아니 생산하는 북한 사람이 게. 외제를 써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3위가 뭐냐면 예. 주류와 음료예요. 이게 약 3천만 달러니까 주류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 정도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술 수입하는데 네. 썼다는 거예요. 이때 술은 다 양주일 거 아니에요. 양주겠죠. 위스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야, 이 지금 북한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식량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북한의 이 고위직들은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누릴 건 다 누리고 있다. 이 인구가 한 몇만 정도 될까요? 2,400만. 2,400만인데 예. 평양 시내에 지금 이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불을 누리는 사람들이 평양시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아요, 사실은. 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평양 시민은 한 130만 원으로 번다 하더라도 뭐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좀 부를 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평양 70만, 시민을 70만, 60만 정도 예, 그 정도. 시민들은 평양시에 한 120만, 130만 살고 있는데 평양시도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에 가면 정말 단총집에 한심한 집에 사는 사람 많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 많고 그다음에 또 할머니들 같은 경우 어려우니까 예. 아파트에서 떨어서 내려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이불 하나 더니까 그런 경우인데 그 정도로 평양시도 세상에, 국가국이에요. 세상에. 네. 근데 그런 간부들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조 박사님. 지금 제가 주류 음료 엄청나게 지금 사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주로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사모은 겁니까? 예, 뭐 수입품에 나와 있지만 예. 이제 이게 주류 같은 경우는 북한의 사람들이 이게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북한 소주는 주로 평양 소주, 그다음 맥주는 뭐 그 저기 대동강. 용성 맥주, 용성 대동강 맥주. 맥주 이렇게 예. 있는데 대동강 맥주. 예. 좀 싱겁습니다, 별로. 근데 소주 자체는 워낙 독하지만 이게 또 이게 맛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간부들은 주로 그 위스키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조닉 블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엑소 같은 고급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북한 들어가면 사람들도 그러면 러시아산이나 중국산을 먹는 게 아니고 유럽산을 네, 먹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사들고 들어가는 양주가 이 조닉 블랙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고 들어가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은 평소 때 못 먹었던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첫날은 북한이 주최한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 식당에 쫙 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주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는 양주 맛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게 이 우리가 지금 폭탄주 이런 것도 지금 유행이 지금 되고 아니 있거든요. 폭탄주요? 잠깐만. 예. 폭탄주. 그래서 폭탄주 아니 폭탄주 유행 우리가 잠깐 먹는 설명- 맥주에다 양주를 타 먹는 그 폭탄주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저 그래서- 그거 들은 이야기 있어요. 네. 그 폭탄주를 전수하신 분이 조 박사님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요? 전수? 네, 맞죠? 잠시만, 이게 뭐 해야 돼? 그 상황을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예, 예. 드리면 80대 후반에 그때 아마 서울에도 폭탄주가 막 유행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첫날에 한번 양주하고 이렇게 사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걸 우리 서울에서 유행하는 건 이 폭탄주다. 이걸 내가 한번 돌리겠다 해가지고 잠깐 그때 평양에서 네, 평양에서. 평양 호텔 1층에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양주 이렇게 한 컵 해가지고 그다음에 북한 그 이 맥주 이렇게 한 컵 해가지고 쫙 돌렸거든요. 그래서 딱 한 세 잔 먹으니까 전부 다 핑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서울에서는 폭탄주다 하면서 쫙 해서 뒤에 탁 던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폭탄주라고 하면 이게 뭐 핵폭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심각하게 하더만은 한 세 잔 먹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잘 풀리더만은 그 다음 딱 되니까 애들이 폭탄주 이름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온 게 뭐냐면 뭐겠어요, 이제? 해오리죠? 해오리죠? 해오리죠 아시죠? 예. 혼합주. 술을 섞어가지고 했는데 혼합주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이름을 왠지 붙였습니다. 좀 지금 어감이 아마 그 북한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폭탄주보다는 혼합주로 혼합주. 통하는 남자들 세계는 혼합주다 그러면 여자들은 또 화장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화장품 수입이 규모면에서 보면은 2009년에 비해서 2012년이 3배나 늘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생각에는 예. 김정은이 젊다 보니까 그러니까 축군들도 좀 젊어지고 예. 이래서 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멍땅 다 간부들한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해가지고 외화상점도 나가고 그런 것은 벌써 외화상점이라는 것은 평민들도 이제 고려할 수가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고위층들, 돈 많은 사람들, 북한에 지금 돈주하는 그러니까 95년 돈 많은 사람들을 돈주 거의 그러는군요. 많죠. 예, 돈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쩐주랑 비슷한 게 예, 돈주인가요? 북한은 예, 돈주죠. 그러니까 전주라 그런 그래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머니의 외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외화상점에 화장품이라든가 향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였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향수가 늘어나고 화장품 늘어나는 것은 북한 사람의 생활 수준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미에 관심 많고 생활 수준이 올랐다. 예,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각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잘 살아서 살고. 주머니 돈이 엄청난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보세요. 왼쪽 귀퉁머리 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난이즈라고 있죠. 난이즈라고 돼 있죠. 이게 이거 우리나라 상품이거든요. 국산 브랜드인데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 백화점에 지금 왜 김정은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화점이 아니겠죠. 아니에요? 북한에 해당하간 합성 아니고? 아니 그러면 북한의 이 해당화관 해당화관 예. 이게 해당화관이 아주 명품을 파는 백화점이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 예. 해당화관이 여기에 김정은 때 들어와서 지었습니다. 한 지금 뭐 한 3년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해당화관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외제 용품들을 다 전열해가지고 네. 평양의 일부 계층들, 그러니까 돈 많은 계층들, 간부들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입 명품관인 거예요. 맞습니다. 해당 그래서 관은. 여기에 조금 전에 보면 해당화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설주거든요. 예. 예, 이설주 하면서 이런 명품장에 하는 이게 한국 화장품이 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가 바로 평양의 백화점에 입점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이게 아마 북한에 이 전시하는 담당자가
좀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만약 한국 화장품이라고 했으면 전시를 안 했을 건데 중국에서 뭐 영어로 돼 있고 하니까 이게 외제 뭐 프랑스제 뭐 이렇게 아마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진열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한국 화장품이라고 나오니까 바로 또 치워버렸어요. 아, 치웠어요? 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화장품 상표 같은 게 있어요? 원래는 이제 북한의 화장품밖에 없고 신우주 화장품, 평양 화장품이 가장 좋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갖다 썼어요. 근데 사실 중국 사람들도 자기는 좀 좋은 거 쓰면서 북한에 들어가는 건 따로 만들다 보니까 정말 똥냄새 난다 그랬어요. 진짜 안 좋아요, 냄새가. 아니 중국에서 그렇게 얍실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옷도 그렇고 몽땅 다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거는 짝퉁을 만들어서 들여보내는 그러니까 거죠. 북한 분들도 중국 제품이 안 좋다는 안 걸 좋죠. 안다는 알죠. 거죠.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산이죠. 지금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옷도 그렇고 뭐 핸드백, 뭐 코코밥솥, 뭐 밥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한국제가 제일 좋죠. 제가 네. 경험을 하나 했었어요. 베를린에서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커피점에서 옆에 여자가 한국 여자가 앉아서 에뛰드 하우스라는 한국 상표. 그거 한국 브랜드. 네,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어머, 너도 한국계 역시 좋지?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뚜껑을 딱 닫더니 일 없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북한 사투리 아니에요? 그 이름?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 북한 사람인가 봐요. 예, 그러나 보죠. 근데 에뛰드 하우스를 쓰고 있더라니까요. 그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이렇게 지금 이 노트북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많아요. 제가 보면 무슨 뭐 양탄자도 있죠. 예. 바닷가게 이런 것도 이제 한 3년 만에 3배 정도 늘었고. 네. 그 대표적인 사치품이죠. 보석, 귀금속 이것도 거의 한 3년 만에 5배. 시계는 6배 늘었어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계 금액이 여기 안 나오네. 시계 나오죠. 나와 있어요. 800만 달러. 800만. 약 대단해요. 80억.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명품을 루트. 어떻게 어떻게 가져오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 제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단동에 가서 보니까 철교에 매일 아침 한 8시경에 기차가 들어갔다가 저녁 한 6시 되니까 기차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없고 짐도 없어요. 나올 때는. 그래서 제가 이 루트가 이 신의주 이제 신의주 철교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암시장은 보따리 장사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공식적으로 루트가 보면 그 신의주 단동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렇군요. 철도로 예. 그러니까 철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철길 위에 또 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조정 예. 우이교로 해가지고 맞아요. 기차도 다니고 그 위에 또 이게 그 차량도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트럭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짐을 싣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북중 간에 공식적으로 무역 규모를 따지면 1년에 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수입이 한 60% 정도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사치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밀무역이라고 하거든요. 밀무역. 뭐 어떻게 거래하신지 아세요? 보따리로 가는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밀무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압록강 내에 그 양쪽에 배를 똑같은 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그 북한 쪽에 요구하는 사치품들을 배를 싣고 밤에 싹 갑니다. 강 중앙쯤 가고 그다음 북한 쪽도 똑같은 배를 가져가지고 강 중앙쯤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꿔 줍니다. 그러면 다시 끌고 가고 끌고 오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고 중국하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항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항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세관을 통과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름을 바꿔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북한은 그걸 기성품이라 그래요. 기중품. 예, 기성품. 귀중품. 예, 귀한 예. 물건이다 해가지고 기증품이라 해가지고 기증품 창고라고 해서 보관하는 장소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거는 이제 정말 평양에 올라가는 간부들한테 올라가는 거, 또 수령님한테 올라가는 거, 장군님한테 올라가는 거 이런 선물 물자들만 거기 기증품 창고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군무를 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걸 잘 지켜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랬는데 몰래 훔쳐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총살 당한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이설주 지금 김정은의 부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설주를 이렇게 보면 그 땡땡이 무늬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패션이라든지 화장품이 북한 여성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설주 처음에 나올 때 조금 촌스러웠어요. 촌스러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설주가 처음에 나올 때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조금 촌스러워가지고 예. 오히려 학교 때 이제 남한에 왔거나 일본에 갔을 때 그 청순한 모습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왠지 그 임신이 그때 당시 임신이었죠.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올 때 당시가 아 그래서 임신이어서 저렇게 머리 단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좀 입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딱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정말 중국의 폭리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미셸 오바마라든가 이런 네. 영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많이 연구하고 연구를 고민하지 했구나.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도 세련된 모습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설주 같은 경우는 뭐 구글 네이버 못 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인터넷 다 들어가고 다 보니까 그렇죠. 검색 다음에 야 이게 남자 손놈들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고도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갖고 가고 하는데 그게 예. 북한은 장군님 이민복 사실 이민복 여기 남한 사람들 붙여놓은 거예요 이민복. 예, 예. 북한에서 이민복이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잠바. 잠바. 장군님 잠바. 장군님 잠바. 장군님 잠바 이렇게 지퍼 달린 거. 예, 예. 그게 없는 사람 없어요. 성인이란 사람은 이 지퍼 달린 잠바가 똑같은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여기는 이제 유행이 되면 연예인 통해 막 유행이 되는데 그렇죠. 북한은 장군님, 음. 간부, 네. 이제 이설주처럼 이런 사람 통해 유행이 돼서 그 물방울이라든가 물방울 원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됐잖아요. 그래서 네. 머리 스타일도 지금 소코트. 북한 지금 이게 짧게 자르고 생머리 기르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완전히 남한화돼 가느나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 북한 여성들이 패션을 신경을 쓰게 되면 그다음부터 미장과 이 재화 다 따라가야죠. 맞습니다. 다 따라가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설주가 하이힐을 갖다가 소개를 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이힐 못 신게 돼 있었죠. 아니요. 신으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김일성이 생일 때인데 그때 예. 제가 81년도에 대학 입학을 하고 82년도가 저하고 나이가 같으시겠군요. 아마. 김일성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예. 11월 70돌이었거든요. 예. 그때 전국의 대학생들한테 예. 7cm 구두를 선물을 했었어요. 우와. 가죽 구두를. 예. 그때 수만 처음으로 켤레 됐을 텐데. 야,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7cm 대학생들. 구두를 신어봤어요. 예. 그 전에만 해도 3cm, 5cm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7cm 신고 신었는데 발이 아파 죽을 뻔했지만 그때부터 북한의 하이힐이 유행을 하고 여자들은 이 힐을 신어야지 몸이 이렇게 조금 펴지는 것 예뻐진다. 같고 예뻐진다고. 예. 야, 북한 여자들도 아주 이거 미모에 상당히 관심 많아요. 뭐 예. 패션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게 보면 그 네. 옛날에 김일성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정일 때도 그렇고 그 김정일 때 따라 배우기를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스타일을 따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 한때는 따라 선글라스 딱 끼면 이게 북한 지역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막 선글라스 검은 안경 딱 끼고 다니는 거 굉장히 패션 유행했고, 리더들이에요, 그분이. 예, 그다음에 머리 스타일 바꾸면 다 따라가는 거고. 따라쟁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대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잖아요. 이 아들이 차고 있는 명품 시계. 예. 할아버지, 아버지 한번 보세요. 선글라스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인민복. 이게 지금 스카바라고 혹시 아세요? 뭐 명품이라는 거 압니다. 네, 알죠. 천 자체가 스카바 천이라고 영국에서 가장 좋은 그런 천인데 그거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흐적부리한 잠바 저거 왜 입고 다니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김진영 말씀하신 그 잠바가 모양만 흉내내는 이거 보세요. 그렇게 된 거죠. 저게 노동자의 옷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동자의 옷이 아니죠. 아니야. 예, 이게. 이설주가 가장 특징적인 거는 북한의 여성 지도자의 부인으로서 부각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처음은 패션 리더로서 부각되는 것도 처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라하는 고위층들이 일단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된장녀라는 말 아시죠? 예. 북한에도 된장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모집 자식들이 다 된장녀죠. 우리 김 박사님 예. 말씀하신 게 완전 화통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돈을 안 자식들이 벌고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기생하면서 외화상점이나 다니고 하루에 나가서 100불, 200불 그냥 팡팡 써대는 그런 여자도 있고 남자들도 있죠. 사실 그런 사람들. 북한에도요? 예. 정말 근데 평민들이 그런 거 보면 막 치가 떨리죠, 사실은. 아이 참. 근데 이게 북한에서 방금 말씀하신 젊은이들이 노는 거리가 또 있을 거고 뭐 밤에 나이트클럽까지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습니까? 나이트 클럽은 없고 카라오케는 있어요. 가라오케는 있어요. 예. 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로데오 거리 말씀을 했거든요.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것은 헐리우드 근처에 옷이 있고 뭐 신발가 있고 옷가게죠. 이걸 이제 로데오 거리라고 예, 하거든요. 예. 아까 제가 안상택 거리라고 예, 했잖아요. 안상택 거리랑이 그 북한은 이제 84년도에 북한이 합병법을 내온 이후에 예. 그 사실은 서방 자본을 끌어들이려 했는데 그건 많이 안 들어오고 예. 저청년에서 많이 이제 그 투자를 했어요. 안상택 씨가 조청년계군요. 저청년계예요. 아, 교포군요. 네, 그래서 북한이 김만유 병원이라는 거 있는데 그것도 저청년계 의사인 사람이 북한에 투자를 해서 김만유 병원에 평양에 해가지고 예. 아프면 다들 김만유 병원에 가겠다 그래요. 김만유 병원?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안상택이라는 사람도 저청년계 기업가로서 돈을 북한에 이렇게 뭐 지원을 어찌 보면 기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름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은 대학도 다 이름 있잖아요. 저도 네. 정준택 원산경제대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상택도 이 사람이 국가에 이만큼 기여를 했다 해가지고 그 모란봉 구역에 북새동에 아파트를 그 거리를 지으면서 안상택 거리락 지었는데 거기에 째포들이 많이 살았어요. 째포. 뭐예요?
제1교포 해가지고 약자가 제포. 아 이거 들으면 전 지포인 줄 김정은이가 싫어하겠다. 왜요? 엄마가 제포래서. 김정은이 엄마가 째포라서. 예, 그 제포하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포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돈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자가용 승용차 가지고 엄청 잘 살았어요. 애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머니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쪽에 외화상점 많이. 근데 원래 70년, 80년대부터 북한이 외화상점, 제가 살던 데도 외화상점이 많았어요. 그러면 해당화관이라든가 낙원백화점이라든가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백화점이라는 곳에서 그러면 그 수입품 명품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로? 예, 다 살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근데 저는 어떤 브랜드들이 거기 있는지 그게 뭐가 궁금하더라고요. 있어요? 이제 브랜드는 이제 그 정확한 브랜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유럽산하고 스위스 대체로 이제 스위스 거의 많이 들어오고. 아, 스위스에 유학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 스위스도 중립국이니까 예, 그런 것보다 적대국이 아니잖아요. 명품이 많죠, 스위스. 그리고 산, 미국산 같은 전자기기. 경우는 코카콜라는 사실은 미국 건데 90년대도 코카콜라 먹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엔 중국산이 있고 가장 많은 게 아마 중국산이죠. 사실은 제일 많은 게. 그래서 여기서 퀴즈 하나. 죄송해요. 말씀 중에. 우리나라의 쌀 1kg에 우리나라에서 보통 평균 어느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15,000원? 그러니까 15,000원. 쌀마다 달라요. 쌀마다 달라요. 다른데 평균적으로. 2,000원, 2,500원. 아니요. 김영희 아, 박사님. 제가 쌀 2,500원. 2,500원. 20kg에 5만 원 정도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빙고. 예.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예. 가족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밥을 안 밥을 안 하신다는 드시죠. 얘기죠. 밥을 안 아니, 드시죠. 명품으로 걸쳐서 지금 반성하세요. 다니시잖아요. 저는 밥 좀 명품은 해드세요. 아니니까. 정확하게 저는요, 쌀을 시골에서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쪽은 이제 소위 평양으로 치면 아주 예, 완전히 부유층. 여기 빚좀 병원에서 내려줘요. 놀기만 하는 저 이름 있던데. 저는 얼마나 가정스러웠냐면 저번에 왜 집 이야기할 때 자기 월세 산다고 맞아요. 월세 살아요. 월세. 네. 사골세 살아요? 네, 사골세 살아요. 근데 이제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걸 느꼈어요. 지금 저 공격하신 거예요? 잠깐만 뒤집어요. 저 자, 명품 아니고 근데 보여드릴게요. 이 북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명품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환율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아까 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깐 북한의 시장이 평양 위에는 평성시장입니까? 평성도 있고 통일거리, 평양의 통일거리 통일거리도 시장이 있고 유명하고. 또 아까 우리가 명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압구정 로데오 거리와만 예, 먹는 예. 소위 그 할리우드의 로데오 거리와만 예, 예. 먹는 안상택 거리도 있고 안산택거리, 예. 그다음에 청진도 유명한 시장이 있단 말이죠. 수남 시장인가? 예, 예. 뭐 그런 시장이 있는데 북한의 시장을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북한은 이제 공식적인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시장은 우리가 암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암시장 자체가 원래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데 워낙 시장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죠. 돼버렸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300여 개가 암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적으로 300개. 보위부라든지 그다음에 인민보안부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장을 단속해가지고 다른 데서 또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메뚜기 시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옮겨 다녀요, 막? 예, 단속을 하니까 단속을 배가지고 보따리 쫙 우리나라는 풀고 어동상 단속하듯이. 쫙 팔고 물건 받아 단속을 하면 보자기 딱 사다가 또 도망가가지고 또 다른 데서 또 팔고 그래서 펄딱펄딱 뛰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자리를 한다 해가지고 옮긴다. 메뚜기 시장이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조금 요거 조 박사님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틀렸답니다. 저 박사님. 북한 갔다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뭐 살다가 있었을 겁니다. 관광객이었잖아요. 달라요. 북한이 과거에는 이제 장마당 하면 농민시장이라고 영어 자체는 농민시장. 공식적인 영어는 농민시장. 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그냥 장마당. 장마당, 예, 장마당. 예종 때 장마당 했기 예. 때문에 장마당 하는데 2002년 7일 조치하면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장마당을 시장을 인정을 했거든요, 북한이. 2001년부터. 2002년 7일 조치 때. 7일 조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300개가 되는 합법적인 공식적인 시장이 생겨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이제 다 시장 나가서 장을 보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자리세도 내는 거예요. 공짜가 없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장을 보기 때문에 여기 앉은 자리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팔잖아요. 뭐를 네. 팔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런 볼펜을 파는 장사다 이러면 볼펜을 파는 사람은 한 달 동안에 벌은 소득이 수입이 얼마를 국가에 납부해라. 이래서 국가 납부금이라는 거 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팔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품종별로 매겨나는 게 야채 팔한 사람은 얼마, 이거 팔한 사람은 얼마, 책 팔한 사람은 얼마 이렇게 해서 국가 납부금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암시장이란 말이 나왔는데 암시장은 정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두운 데서 하는 그렇죠. 건데 이 공식적인 합법적인 시장에는 국가가 용인한 물건만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암시장에는
팔지 말라는 거. 국가가 전략물자라고 가장 통제하는 석유라든가 석유. 석유까지 암시장. 그럼요. 석유가 있죠. 그런 암시장이 시장을 이렇게 그 뭐야 공식적인 이런 뭐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조용히 어느- 가서 손님 좋은 그게 거 있어요. 어디냐면 뒤로 가서 빼주고 이런 건가요? 어느 회사 창고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느 예. 회사 창고를 그럴 이용하면서 것 거기다가 같아요. 이게 도라무통을 갖다 놓고 설설 거기서 빼주는 거 보고 그런 걸 암시장이라 하거든요. 예, 그게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참 저는 이제 외할머니한테 듣던 이야기들이 나와서 좋아요. 외정 도라무통? 때. 도라무통? 외정 아, 때. 외정 외정 때. 도라무통. 예. 저 지금 잠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예. 도라무통 하길래 뭔가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죠? 그 드럼통? 드럼통이죠. 아, 예. 석유통 같은 거요. 네, 저기 또 이거 도라무통. 우리 김영희 못 알아들으셨구나. 팀장 이야기 조금 제가 또 이렇게 또 반박 겸에게 하면 아이 뭐 그러시죠. 예, 공정해야 체류 되니까. 조치하면서 이제 시장을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네. 시장을 많이 확산을 시켰습니다. 근데 네. 체류 경제 조치에 이게 자체가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2년 만에 이거 문을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하면서 이 시장 자체를 사실 공식적으로 허용 안 하는 형태로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거는 예를 들면 평양 같은 통일거리 시장이라든지 우리 큰 도시에 우리 지금 5일장 같은데 네. 이런 시장은 형성돼 있고 나머지 아까 300여개라는 건 일종의 장마당 형태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허용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던 게 이제 그런 거고 이 시장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북한이 2009년도 정도에 제가 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히트 상품을 이렇게 몇 개 생각을 했는데 2009년부터 해서 계속 매년마다 히트 상품 1위 한 게 석유더라고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근데 2009년도 희한하게 히트 상품 3위에 올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2009년 9년 예. 히트 상품 3위에 올랐던 무슨 거. 일이 있었을까요? 히트 상품 2009년에. 3위요? 예. 못 맞추실 거예요. 탈곡기? 적탑기? 비료 문제인데 힌트 비료. 제초제? 인분. 야 오늘 김영희 교수. 아니 박수, 박수, 지금 박수. 아, 이거 어떻게 올해도 하시지? 이건 지금 절대 못 맞출 비료가 것 같았어요. 없으니까 거름 그렇죠. 생산 많이 하라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인분 도둑질 하잖아요. 네. 북한은 그 거름, 인분이 진짜 중요해, 진짜 귀한 거예요. 사람 거요? 예. 아니 그건 사람 거는 물론이고 모든 짐승들이 이제 배설물, 배설물 있잖아요. 그 삭혀서 쓰는 거 그게 아니에요? 겨울에 겨울이면 얼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학생까지 다 동원돼가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했거든요. 네. 가재를 줘요. 분토 가재. 분토라 이렇게 표현해. 분토 가재 이렇게 주면 애들이 요만하게 겨울에 이렇게 그릇 들고 나가가지고 얼은 거 똑똑 떼면 다 떨어져요. 이렇게 담아, 떼가지고 이렇게 담아 모아. 담아서 예, 수매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분은 정말 북한에 참. 자기 그 변소에다가 열쇠 걸어놔요. 누가 훔쳐갈까 포가면 봐요? 안 되니까. 예, 훔쳐갈까 봐. 그럼 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볼 때는 변소 가서 보고 못 이거를 가져가도록 지키고. 지키고. 왜 그러냐면 과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분이 그렇게. 거름 떠미는 쌀 떠미. 예. 그래서 우리 김영희 교수님, 저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웃지 못할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의 인분이 비료가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 많이 공급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인분을 썼다. 유기농. 네. 근데 해충약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오늘 뭐 조병현 박사님하고 김영희 박사님 모셔가지고 북한 이야기 듣다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싶어요. 그렇죠.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또 모시기로 하고 어쨌든 두 분 오늘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네. 이슈 무슨 뭐로 할까요? 전일까요? 무슨 전? 일과 사랑. 일과 사랑. 굉장히 좀 뭐 있어 보여요. 오늘 있어 보이죠? 네. 스포츠 얘기하기로 했죠? 스포츠 얘기인데 스포츠 얘기 중에서 여왕이 있습니다. 아니 새 스포츠에서 여왕 그러면 무슨 일과 생각나는 사랑이에요? 아 김연아, 그렇죠. 또 박인비. 그렇죠. 이상화. 네. 박인비, 이상화, 김연아 이 세 여왕의 부럽다. 일과 사랑 오늘 한번 들어보죠. 아니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사랑까지 잘해요. 감상 처음 하죠. 자, 두 분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우리 제갈성렬 감독님하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궁금한 게 일과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세 여자가 그렇게 스포츠하기도 바쁜데 언제 사랑을 해요?
난 그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아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감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느낌대로 하는 거니까요. 느낌대로. 경험담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 자, 경험담 하셨으니까. 아까 물어보고 싶은 거 네, 있어요. 지금 계속 물어요. 물어. 태능 계실 때 네. 바로 그런 케이스인가요? 아, 일과 저는 사랑을 말이죠. 동시에 한 그 케이스.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2000년대입니다. 서두가 또 길다. 맞아요. 맞다, 아닙니다. 중반 같은 그래야지. 경우에는 말이죠. 변명 느낌이야.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거짓이면 제가 삑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 선촌 내 분위기는 보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예. 어떤 그 러브라인 형성이 돼도 전혀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거나 그것을 걸리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시기가 1990년대까지는 중반까지는 그랬어요. 예.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 많이 변해가고 있던. 그래 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사랑을 꽃피우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요? 아 저는 좀 몰래 그냥 톱밥 같이 걸었어요. 덮밥? 이게 뭐예요? 아, 톱밥이라는 것은 그 태릉 선수촌에 그 둘레길에 그 톱밥을 이렇게 쫙 깔아놨어요. 런닝하기 좋은 거예요. 상당히 이런 트랙에. 어두컴컴하고 네. 남의 시선이 띄지 않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예. 청춘이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죠. 청춘이죠. 한참 역시 젊은 선수들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뭐 우리 일반인들도 딱 그렇잖아요. 김경훈 기자님도 대학 때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많았죠. 있고. 없었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많았어. 아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 이분은.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연예 뉴스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빨리 다음 주로 자, 빨리 저 주제로 묻고 싶은 게 넘어가야 많아. 네. 태릉 선수촌에 그래서 이번에 김연아 선수 때문에 이제 태릉 선수촌이 아 선수들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 알게 됐어. 그러면 태릉 선수의 데이트를 어디서 하지? 아까 뭐 톱밥길 거기를 걸으셨다는데 유명한 데이트 코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 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암산의 전기를 받은 곳이에요. 태릉 선수촌. 또 거창하게 나온다. 남산의 경기. 그렇습니다. 들어봅시다 일단. 이 불암산이 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죠. 예. 거기에 싹 아주 어미가 닭을 뿜듯이 싹 있는 데가 태릉 선수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라산이라는 줄 알았어요. 불암산이에요. 지게라고. 정말 우리 선수들로 하여금은 아 정말 저주받은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딱 훈련 시간만 되면 비가 그쳐요. 정말 예. 아, 비가 와야 훈련을 안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잘 잡았네. 예. 그렇듯이 상당히 아주 안악한 부분이죠. 정말 이 태릉 선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스포츠 위상이 있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화난 곳이 아니에요. 네. 그때만은 이제 뭐 체육관 옆이라든지 네. 약간 으슥한 곳이라든지 어쨌든 그 태릉 선촌 관계자와 네. 지도자들한테는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선수들 안에 눈에 띄면 바로 손이 납니다. 그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철칙이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갔던 곳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거 영역을 만날 지켜주는 가능성이 거죠.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간에 만나지 난처합니다. 말자. 예. 마치 그 마주치지 말자. 그렇죠. 예의입니다. 예. 아, 선수촌에서 굉장히 그렇게 많아요. 공개하고 그러게요. 사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감추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가성렬 박선창 고생을 많많이 하셨었죠. 예. 운동 선수였을 때는 지도자분들이 만나지 못하게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만나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될 김연아 선수도 그랬고요, 이성화 선수도 그랬고요. 예. 이들이 말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런 거 어떤 공통점입니까? 김연아 선수하고 이상하 선수. 사랑이 싹 트고 아 이 사람이 예. 친구나 오빠에서 예. 진지한 관계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공통점인데 예. 슬럼프를 겪었을 때 두 여자가 두 여왕이. 힘들 예. 때. 예. 근데 또 이게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이상하게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여왕들을 접했을까? 애인으로 생겼을까? 궁금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뭐 이상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같은 동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좋은 친구 사이에서 예, 어떤 그 동계 종목을 하면 운동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잘 통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 사이가 이제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돼요. 우리 최동화 선생. 지금 현재는 군인이죠. 예, 두 분 다 군인인데 예. 이상엽 씨하고 김원중 씨 둘 다 군인이에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런 유명한 김연아 씨나 이상하 씨하고 이렇게 사귀려고 그러면 돈이 많거나 인물이 좀 잘생겼거나 뭐 이런 편견을 가질 만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물은 잘생겼어요. 아, 둘 인물이 다. 잘생겼죠. 그러니까 그 남자로만 봤을 때는 저는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고였어요. 근데 에이스였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역시 운동선수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르다면? 이상화나 김연아가 이미 뭐 사랑이다. 동갑명예를 가졌습니다. 내 남자는
내가 지킨다. 예를 들면 돈 보고 뭐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 맞아요. 내 남자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 이거죠. 슬럼프 때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가 예. 봐요. 거기서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이런 게 강하다고 봅니다. 멋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운동선수는요, 예, 기쁜 일도 있지만 정말 그 슬프거나 정말 괴로울 때 옆에서 그것을 지탱해주고 끝까지 있어줬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끈끈한 것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중에서 골프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물론 스케이트도 그렇지만 골프는 사실 심리학자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아주 심리적인 게임이지 않습니까? 멘탈 게임이라고 멘탈 하죠. 게임. 그렇다 보면 박인비 선수는요 정말 남자친구가 든든한 뭐라 그럴까 방어벽 내지는 도움이 심리학자가 됐겠어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다가 박인비 선수의 코치로 맨 처음에 인연을 맺었었잖아요. 네. 5년 동안 이제 연애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빠가 여보가 된 케이스인데 오빠가 있고. 예. 근데 그 박인비 선수도 뭐 박세리 키즈라고 네. 얘기할 때에 그 선두 주자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슬럼프가 왔었었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뛰다가 다시 이제 지난해 재기를 한 건데 네. 그 슬럼프 겪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의지가 됐던 게 바로 남편이 되실 이 남기업 코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도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제가 이 운동선수 여성 선수들 가운데 내 남자는 내가 지킨다. 이게 당당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박인비 선수가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LPGA 투어를 계속 같이 다녀야 동행을 같이 해야지 되는데 뭐 숨긴다고 숨긴 것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불편하잖아요.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해버리고 때로는 스킨십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연출하면서 더 많은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했다 이거죠. 자, 보통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과 예. 사랑 이게 맺어지는 데는 심리적인 어떤 그 괴리감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허전함이 생겼을 때 그걸 메워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우정이 사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결혼이나 사귄다는 건 돈을 떠나서는 사실 이야기 불가능하잖아요. 김연아 선수, 이상화 선수 다 지금 뭐 광고 이런 미리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박인비 선수는 뭐 메이저급을 벌써 3번이나 우승을 하고 이랬으니까요. 특히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이 김원중 선수가 가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김연아 선수의 수입이 이미 세계 6위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거의 추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게 경제 전문 매체죠. 포브스가 이제 발표한 순위에서 세계는 이렇게 여성 선수 가운데서 6위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스포츠 마케팅하는 단체에서 이제 김연아의 경제 효과가 한 6조 원에 달한다. 6조. 예, 6조 원에 달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예. 김연아 선수의 연간 수입이 150억 원 이상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뭐 6조면은 경제 효과가 6조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한 355조 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 6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부 다 1년 동안 먹고 산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뿐만이 아니라 네. 김연아 선수가 광고한 회사의 그 매출 증대뿐만이 아니라 주가 상승 그리고 네. 국가 브랜드 상승 효과까지 다 포함한 포함해서. 액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동계 스포츠인 중에는 1등이네요. 1등이고 현재 우리나라 현역 전체 선수 중에서도 1등까지는 힘들지만 네. 뭐 랭킹 5 안에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선수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추신수, 아. 예, 그다음에 유현진 선수 뭐 이런 예.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선수들이 연봉이 얼마든지 한 700억 달러 정도, 700만 달러 700만 정도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이상화 선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실 비인기 종목이어서 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요번에 또 2연패를 거머쥐우면서 많은 그 매체에서 CFJ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의 그 CFJ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외에도 자꾸 이제 그 주문을 콜하는 콜이 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예. 뭐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한 2억 정도 하다가 한 5억 정도로 몸값이 뛰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선상에서의 예. 어떤 몸값이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끼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고 그렇죠. 관계자들이 봤을 때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예, 소치 떠나기 전에 화보도 찍었었거든요. 멋쟁이는 멋쟁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파마도 했대요. 네. 그리고요, 선글라스를 머리에 쓰지 않고 다리에 끼고 있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독특한, 여자들 제가- 눈에 딱딱 보이는 독특한. 제가 스포츠 매력이 기자가 아니기 있어요. 때문에 이상화 선수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어디서요? 시청 앞에서 걸어가는데 낮에 누군가하고 같이 이렇게 시 관계자분들하고 있더라고요. 아, 서울시청 소속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았어요. 멋있죠? 네. 실제로. 근데 그냥 트레이닝복에 잠바 이렇게 거쳤는데
자체 발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렬 패션 감각이 박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그렇게 아우라 없나요? 예? 없어요. 넘어갑시다.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제가 성렬 박사의 아우라는 예. 이 강한 절제 의식, 높은 윤리 의식이고요. 예. 그리고 이상하 선생 다른 사람이 몰라도 제가 성렬 박사는 이상하 선수한테 직접적으로 이 매니큐어랑 막 선글라스랑 이런 거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힌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제가 그렇죠. 쩐이니까. 근데 뭐 저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감각이 뛰어난 선수 같아요. 뭐 이규혁 선수라든지 뭐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 또 이승훈 선수랑 모태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멋쟁이들입니다. 예, 세대가 차이가 예, 좀 나는 것 상당히 같아요. 예, 외모에도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거쳐도 상당히 센스 있는 그런 우리 선수들. 제갈성렬 감독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과공비례, 이 겸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를 하나의 덕목으로 배운 분 같고, 그 다음에 이규혁 선수라든지 이런 이상화 선수 같은 사람들은 이 튀는 거 젊잖아요. 그러니까 튈 수밖에 없는 것 박 같아요. 박사님 그게 아니고요. 청출어람이에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그런 겁니다. 들었다는 얘기네요. 자, 이제 박인비 선수로 한번 가볼까요? 골프용품. 그래. 보통 우리가 골프 그러면 타이거 우즈를 생각을 하고 결국 후원사 이런 생각했는데 얘기는 광고가 조금은 아무리 다른 쪽보다 약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수익이 주로 많습니까? 최동호 선생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원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예, 후원사가 일단 붙게 되고요. 메인 스폰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광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부위별로라는 말이 좀 정확하게 적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 신체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부위별로 사용하게 되는 용품들이 있죠. 그렇네요. 모자면 모자, 장갑이면 상의, 장갑. 유니폼이면 유니폼, 그렇죠. 뭐 신발이면 신발. 그러네요. 여기에 또 각개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볼도 아, 예, 스- 볼도 스폰이 있고요. 따로 들어가요. 예, 근데 네. 이제 따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인 메인 스폰서와 계약 맺을 때에 그러니까 옵션 사항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세부 계약으로 또 예. 들어가는군요. 근데 뭐 한 큐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년에 100억 원, 또 미셸리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약할 때 나이키와 나이키하고 다 1억 있죠. 달러 했었었죠. 그렇죠. 1,000억 원. 이 정도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굉장히 굉장하네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박인비 선수나 또 이상화 선수의 이 점보다도 사실은 김연아 선수. 아까도 제가 조금 그냥 하다가 넘어갔는데 이 세계 6위의 소득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선수가 테니스의 사라포바. 사라포바. 네. 여자 선수. 여자 중에. 선수. 한 2,700억 정도 번대요. 1년에. 네. 근데 김연아 선수가 한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연간 150억 원 150억 정도. 원. 6위. 6위 정도 예, 된답니다. 1, 2, 3위가 다 테니스 선수잖아요. 테니스 여자 선수인데. 여자 그렇죠. 플레이어 중에서. 이 샤라포바 같은 경우에는 이 좀 그 감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브랜드도 있고 개인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딴 예. 그 캔디 과자죠. 그 제품을 만들었어요. 공장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이름 따서 만들었는데 제가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모 대회 출전할 때 자기의 이름을 잠시 바꿨죠. 네. 완전히 그 새로 만든 신상품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름으로 그 대회에 출전하려고 했다가 약간의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제 번복을 했는데 그 정도로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자본 그러면 현금 자본을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이 현금을 땡길 수 있는 자본이 있습니다. 한류라 그러는 문화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스포츠를 통한 네. 또 다른 하나의 그 사회성 있는 자본이 있고요. 또 환경도 요새 뭐 황사 현상이 많이 나는데 환경이라는 자본도 있죠. 우리가 좀 더 여기다가 신경을 쓰는 그런 자본주의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연아는 앞으로 이제 IOC 위원회 도전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사라포바가 한 2,6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300억 정도 수입에 김연아는 세계 6위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위원이 돼도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금전적인 면에서나. 이상화 선수 어떻게 평창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상화 이래가지고 이상화 선수는 평창을 갑니다. 이상화 선수 예. 한번 갑니까? 더 가야죠. 네, 당연히 더 지금. 가고요. 거기 그 부분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진지함을 갖고 있고요. 야. 정말 3연패를 노리기 위해서 아주 맞아요. 이제는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연패가 세계 최초입니까? 아니면 몇 번째입니까? 지금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바니 블레어 선수가 예. 3회를 지금 제패한 빙속만 경우가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인비 선수 올해 목표가 뭡니까? 박인비 선수는 박유미 선수는 언제나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올해 그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난해에 워낙 성적이 좋았었죠. 네. 메이저에서 3연승까지 했었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 그 부담을 벗어나서 올 시즌에 한
5승이나 6승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나 더 붙이면 그랜드슬램을 올해 또 그랜드 달성을. 슬램에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보통 남자 PGA들의 우승 상금이 한 70만 불에서 80만 불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7억에서 8억 정도 돈이 되는데 여성은 거의 한 3분의 1이나 한 2분의 1 수준인데 20만 불에서 20만 불, 30만, 30만 30만 아, 불. 왜 차이를 그 주는 정도 돼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방송 중계료라든지 광고료에 대해서 차이가 나니까. 스폰료가 이런 게 광고료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이상화 선수 계속 3연패를 위해서 한번 뛰어주시고 또 김연아 선수의 그 은퇴 모습 모두가 감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도를 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박인비 선수 남자친구와 함께 이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그랜드슬램에 도전하는 네, 이런 가을에 모습 속에 결혼한대요. 가을에 결혼하신대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또 행복한 그 소식을 저희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쩐이 정말 우리가 막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찌릿찌릿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쩐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새 선수들 일과 사랑 모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풀어본다. 지금까지 이슈토크 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